자, 우리 이제 6월 모의고사 한번 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5번 우리 보자마자 이제 공식 같은 거죠. 유리화 한번 바로 들어가면 유리화를 들어가 버리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제곱 플러스 9n 플러스 루트 n제곱 플러스 4n 분의 5n이 돼서 n으로 약분해주면 그 결과값이 얼마가 되냐면 2분의 5가 됩니다. 자, 2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번은 일단 이 문제 보자마자 우리가 들어야 될 생각은, 자, x는 여기 나와요. 매개 변수로 나타낸 거잖아요. 이것도 뭐 공식 같은 건데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에 이걸 y를 t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나눠주면 되겠다. 그래서 써주시면 dt분의 dx는 t제곱 플러스 1의 제곱분의 5의 t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5t 곱하기 2t. 그래서 여기다가 t에다가 2를 대입해주면 얼마가 나오냐면 5분의 마이너스 3이 나오고요. dt분의 dy는 t제곱 플러스 1분의 6t가 되니까 t를 2를 대입해주면 5분의 12가 나옵니다. 그래서 dx분의 dy는 얼마가 나오냐? 예, 마이너스 3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 25번 가볼게요. 25번 꼴이 나오면 우리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은꼴이죠. 네, 은꼴. 자, 은꼴이니까 이걸 이용해서 자, 분자에 x에 0을 집어넣어주면 2b-8이 0이다. 그래서 알 수 있는 사실은 b는 3이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사용해야 될 건 여러분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로피탈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죠. 그래도 내가 로피탈 쓰실 분들은 쓰시면 됩니다. 로피탈 쓰시면 결과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a가 6이 나와서 정답 1번 나오고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좀 약간 FM으로 이제 풀어주면 16은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2의 3x 마이너스 1분의 2의 3ax 플러스 3 마이너스 8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자, 2의 3승은 요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의 3승 곱하기 2의 ax니까 이거를 여기 분자에 8로 묶어줘서 나눠주면 어떤 결과값이 나오냐면 2는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2의 ax 마이너스 1, 2의 3x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분모 분자에 이제 각각의 x를 곱해줄 겁니다. 왜 이런 거를 곱해주냐면 우리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x분의 ax 마이너스 1이 어디로 수렴한다라고 했냐면 lnA라고 우리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값을 그래서 분모 분자에 x를 곱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값이 얼마가 나올 거냐면 ln 2의 a승 ln 2의 3승. 그래서 얼마냐면 3분의 a가 돼서 이게 이제 요 값이랑 요 값이랑 해서 a가 6 나오고요. a가 6 나오니까 a 더하기 b는 얼마가 된다? 9가 나오겠죠. 로피탈 쓰시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자, 26번은 보자마자 요거 방정식 문제잖아요. fx를 이렇게 두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의 lnx. 자, f'x는 보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미분합시다. 이 값이 나오고요. 이거를 x에 대해서 이제 분모 통분해주면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가 나와요. 그럼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지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여기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여기잖아요. 정의역이 지금 어떻게 돼야 된다? 범위가 x가 0보다 크다라는 거죠. 즉 x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f'x 도함수에서 부호를 결정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분자는 결정 안 하고 x는 0보다 크니까 여기가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지. 부호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자, 그래서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는 2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2로 인수분해가 돼서 그래프를 그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까지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이렇게 되겠죠. 또로로로로 또로로로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게끔 y는 t를 그을 때 어떻게 그을 수가 있냐면 여기 아니면 여기일 거 아닙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니까 즉 어디다? f2는 여기가 여기지. f2 값 집어넣으면 4-10 플러스 2 곱하기 ln이 그 다음에 f 2분의 1이라는 값은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2 ln이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두 개를 더해주면 지금 이거 t의 값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두 개 더해주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4분의 33이 나옵니다. 네, 2번 되겠네요. 자, 그러면 바로 2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은 일단은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일단 요거부터 얘기할게요. 일단 y는 sin x라는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이렇게 돼 있고, 저희가 t다. 요 점에서의 접선이면 자, 여기 이렇게 되고요. 접선에서 이제 여기 각도를 그럼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게끔 하는 우리 그 세타를 탄젠트 베타라고 한다면 탄젠트 베타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탄젠트 알파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이 값을 미분한 값이니까 코사인 t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자 했던 그 세타라는 값이 요 값과 요 값의 이루는 예각의 크기라고 했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쓸 수가 있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 생각함수의 덧셈 정리에서 탄젠트 차근차근 해봅시다. 자, 이렇게 되고요. 정리해 주시면 1 마이너스 코사인 t분의 코사인 t 플러스 1 이렇게 써주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구하라는 값은 뭐가 되냐면 리미트 뭐 t가 파이 마이너스로 갔을 때 코사인 t 플러스 1 파이 마이너스 t의 제곱 1 마이너스 코사인 t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역시나 로피탈이고요. 로피탈 마치 우리가 홍길동의 그 아버지를 부를 수 없는 로피탈을 쓰든지, 두 번째는 우리 그냥 정통 클래식하게 한번 가볼 건데, 여러분들이 뭐 1번을 가든 2번을 가든 여러분들의 선택이고요. 저는 그래도 정통파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정통파로 가기 위해서는 x를 이렇게 치환해 볼게요. t-파이로. 그럼 이 값은 어떻게 치환이 되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코사인 x 플러스 파이 플러스 1 x제곱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파이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올사탄코 지금 파이 플러스 x라는 건 3, 4분면이니까 이 값이 어떻게 바뀌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1 마이너스 코사인 x 그 다음에 x제곱 그 다음에 1 플러스 코사인 x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분모 분자에 얼마를 곱해줄 거냐면 1 플러스 코사인 x를 곱해줄 거고요. 그러면 지금 분자 보면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 되니까 이 값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가 되니까 이 값은 뭐 된다? 사인 제곱 x가 되죠. x분의 사인 x는 얼마 된다? 1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은 얼마 남냐면 이 값이 얼마만 남냐면 그래서 는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1 플러스 코사인 x의 제곱분의 1 여기여서 x에다 0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냐면 4분의 1. 자, 이렇게 나옵니다. 정통파로 풀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로피텔로 풀 수도 있고, 뭐 이거는 여러분들 취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망의 28번이에요. 그나마 이번에 그 6월 모의고사 수학이 막 이제 친구들마다 이제 뭐 느낀 난이도의 차이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 그나마 이제 6월 미적분에서 어렵다고 한다면 28번인데 28번은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눈에는 이게 미분 문제로 이게 미분이야? 라고 또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게 사실은 미분 문제가 미분을 한 번도 안 하거든요. 왜냐면 애초에 fx가 지금 연속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미분이란 말이 없어. 미분인 함수가 아니고 연속이기 때문에 애초에 미분을 쓸 수도 없을 뿐더러 사실 여기에서 문제에 쓰이는 스킬들은 대부분이 미분 방정식에서 쓰입니다. 미분 방정식에서 쓰이는 건데 이걸 왜 냈나 싶은 건 사실 있어요. 이걸 왜 냈지? 이거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문제 비슷한 거 있었는데 이걸 왜 무조건 냈을까라는 솔직히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다 이용한 방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클래식한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약간의 이제 저 연속이란 말을 나는 미분이란 말을 이용해서 한번 야매로 풀어볼까?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두 번째는 뭐 궁금하면 물어보시든가 이제 네. 시간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뭐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일단 이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f제곱 0은 이 f0은 a 플러스 b가 되고요. f제곱 2 플러스 2fe 또한 a 플러스 b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빼주면 아래 위를 빼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거예요. f제곱 2 마이너스 f0의 제곱 플러스 2 f2 마이너스 f0. 자, 아까 전에 조건에서 f2 마이너스 f0은 마이너스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대입을 해주시고 요거는 이제 합차 공식. 여기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이건 이렇게 이거 이렇게 써줄 수 있잖아요. f2 더하기 f0 마이너스 곱하기 f2 마이너스 f0.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주면 어떤 결과값이 나오냐면 마이너스 f2 더하기 f0 마이너스 2는 0이 나옵니다. 자, 요 값을 자, 그러면은 f2 값을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주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2f2는 2f2 더하기 1은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f2는 마이너스 2분의 3, f0은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까지는 이제 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풀이부터가 이제 문제인데, 그 다음 풀이가 문제이기 때문에 좀 공간이 많이 필요해서 쌤이 다른 데다가 이제 이어서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일시 정지하고. 어딨어? 설마 날아간 거 아니지? 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순간 선생님 날아간 줄 알고 완전 C급하고 있었어. 야, 나 진짜 눈물 날 거야, 눈물 날 거야. 자, 일단 얘들아 hx를 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 a 코사인 세제곱 파이 x 2의 사인 제곱 파이 x 플러스 b. 그래서 일단은 코사인 파이 x를 얘기를 해보면 얘들아 이건 무슨 함수냐면요, 우함수입니다. 우함수고요.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코사인 세제곱 파이 x도 뭐가 되냐? 우함수겠죠. 우함수를 3번 곱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그 다음에 이제 너네가 이 함수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 함수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함수 예를 들어볼게. 2의 x제곱이나 2의 절대값 x는 자, 어떤 함수입니까? x제곱도 우함수고 절대값 x도 우함수고요. 실제로 요거 그려보면 어떤 함수입니까? 예, 우함수거든요. 전체가 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냐면 2의 우함수는 합성함수죠. 2의 우함수 함수는 무슨 함수가 될 수 있냐면 우함수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사인 파이 x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요, 기함수예요. 그러면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뭐가 된다 했어요?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우함수가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사인 제곱 파이 x도 뭐가 되냐면 우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2의 사인 제곱 파이 x도 무슨 함수다?
우함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함수에 아니 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우함수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함수. 그래서 hx는 무슨 함수냐면 우함수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러니까 우함수,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우함수, 기함수에 대해서 아주 그냥 갈 때까지 가신 분 같고요. 예, 여기까지 결론 내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물어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보면 자, 봐봐 얘들아. 코사인 세제곱 파이 x 주기가 얼마입니까? 2예요. 이 함수도 주기가 얼마냐면 2예요. 예, 계속 주기가 동시에 같은 데서 시작을 해서 동시에 끝나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이러한 비슷한 우리 수능 기출 문제 풀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함수 전체 hx의 주기는 어떠냐면 2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hx는 x 플러스 2랑 hx가 같다라고 둘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hx 마이너스 2도 같다라고 둘 수가 있습니다. 왜? 주기함수니까. 예, 2니까 주기함수.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어떤 함수랑 같냐면 hx랑 우함수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요거에다가 쉬운 거 2-x랑도 같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우함수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잠깐만 이게 이 둘이 같다고 여기서 해보면 f제곱 x 더하기 2fx랑 f제곱 2-x 플러스 2 곱하기 f 2-x가 같다라고 둘 수가 있고요. 자, 이거 정리해보면 fx 마이너스 f2-x fx 플러스 f2-x 플러스 2는 0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거는 아니라는 걸 0이 아니라는 걸 증명했어. 왜냐면 아까 전에 f 0 빼기 f2는 1이라며. 이게 이 말에 얘들아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건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는데 이미 안 된다는 걸 보여줬으니까 요거가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할 거냐면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되냐면 f1 더하기 f1 더하기 2가 얼마가 된다? 0이에요. 그래서 얼마가 되냐? f1은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면 다 이제 구한 건데 자, 그럼 일단 먼저 일시정지 잠깐 하고 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f1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면 h1은 마이너스 2다 라는 사실로부터 인해서 이게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나옵니다. 아까 전에 a 플러스 b가 얼마가 나왔냐면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왔고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얼마가 나왔냐면 지금 마이너스 1이 나서 a는 8분의 1 b는 마이너스 8분의 7 그래서 곱하면 마이너스 64분의 7 이렇게 두 개가 나왔거든요. 자, 근데 이 풀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미분을 한 번도 사용하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함수, 주기함수 성질을 되게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최대한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방법으로 혹시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야매처럼 한번 구해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잠깐 해본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더 복잡하게 더 들어가야 되지만 우리 hx를 미분해 보면 그냥 fx가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hx가 그냥 미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보면 자, fx는 어떻게 됩니까? fx를 미분해 보면 2 곱하기 f 프라임 x 곱하기 fx 더하기 2 곱하기 f 프라임 x는 3a 뭐 코사인 제곱 파이 x 그래서 계속 나오거든요. 실제로 이제 2를 대입을 해보면 2 f 프라임 1 f1 2 f 프라임 1이 우변에 이제 미분한 값인데 1을 넣어보면 0이 돼요. 자, 왜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냐면 사실은 우변이 지금 hx라는 함수가 지금 이 함수잖아요. 우리가 a 코사인 세제곱 x 파이 x 곱하기 얼마냐면 2의 사인 제곱 파이 x인데 이미 n은 미분 가능한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두 함수가 더했는데 동일한 함수를 제곱하고 하나를 더해서 미분 가능 함수가 나왔다는 건 사실은 항상 보장할 수 없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묶어버리면 f 프라임 1로 묶어버리면 어떤 결과값이 나오냐면 f1 더하기 1은 0이에요. 사실은 바로 이게 나와요. 그럼 이걸 통해서 그냥 아이 뭐 사실은 구해보면 알겠지만 f 프라임 0과 g 프라임 f 프라임 0과 2가 둘 다 0 나와요.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 0일 때 이 값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2일 때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또 에이 뭐 설마 0이 되겠어? A일 때 뭐 대충 그려도 뭐 이런 느낌으로 가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 F1 플러스 1이 0이 된다. 그래서 F1이 마이너스 1이라고 그냥 사실은 저는 그냥 되겠지 하고 그냥 사실 풀었습니다. 그래서 답이 맞았고 근데 과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의도를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가시려다가 어떤 결과값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가신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되게 아쉬웠던 문제입니다. 네, 조금. 그래서 2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멈추고. 네, 계속 가도록 할게요. 자, 29번을 가볼 건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요걸 봤을 때, 어떤 함수, 어떤 혹시 곡선이 떠올랐습니까? 네, 사실은 이거, 타원이거든요. 실제로는 어떤 타원일 거냐면, 예를 들어 이런 타원이 있어. 자, 근데 그 어떤 두 위에 점이 있어서 수직하려면 어느 점과 어디 점이냐면 이 장축과 단축이란 말이죠. 그래서 두 개 그으면 수직이란 말이야. 뭐 거의 항상 뭐 보장을 하죠. 내 생각에는 이거를 이제 사실은 이 실제로 그려보면 이거를 회전축으로 이제 평행 이동 시킨 거라서 그 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러한 비슷한 문제가 선생님 예전에 이제 선생님 되기 위해서 실제 공부했던 문제도 실제 있긴 한데 그거를 사용하면 너무 좀 간편하게 풀려서 좀 우리 이제 이거는 학원 수업이 아니잖아요. 우리 이제 그 학교 수업을 가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가보면 이제 이 값들이 일단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이 지금 곡선을 미분해 보면 2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xy 프라임 플러스 4y 곱하기 y 프라임은 0이고요. y 프라임은 4y 마이너스 2x는 2y 마이너스 2x. 그래서 y 프라임은 얼마가 되냐면 2y 마이너스 x분의 y 마이너스 x입니다. 그래서 지금 x에다가 이 점 a라는 점을 대입하고 b라는 점을 대입하면 얼마나 그 기울기를 구해보면 a 플러스 2k분의 k 곱하기 b 플러스 2k분의 k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 두 점이 이 곡선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뭐 a나 b는 똑같은 형태잖아요. a, a 플러스 k, b, b 플러스 k. 그럼 마치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x, x 플러스 k. 예. x랑 y에 이런 관계식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x에다가 뭐 a랑 뭐 y에다가 a 플러스 k를 더 대입을 해주면 a 제곱 마이너스 2a 곱하기 a 플러스 k 플러스 2의 a 플러스 k 제곱은 15. 그래서 이거 전개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a 제곱 플러스 2ak 플러스 2k 제곱 마이너스 15는 0이 나오거든요. 자, 봐봐. 아까 b도 매한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건 결과론적으로 a, b가 어느 방정식의 해가 될 거냐면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2k제곱 마이너스 15는 0에 해가 될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a, b가 얼마가 되냐면 우리 근해 공식 써주면 마이너스 k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제곱 마이너스 2k제곱 마이너스 15 이렇게 나와서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k 플러스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k제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식을 정리해 주시면요 어떻게 되냐면 k제곱은 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4k 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3k 제곱은 마이너스 ab인데 자 이거 각각 곱해주면 얼마 나오냐면요 15가 나옵니다. 그래서 k 제곱은 5라는 값이 나오는 거겠죠. 자, 다 왔고요.
그리고 30번은 도리어 쉽게 금방 끝나니까 예, 조금만 한 5분만 더 참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지울게요. 자, 이 부분 지우고 오른쪽 지우고 바로 스타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30번은 기존에 우리가 알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거 예전에 많이 풀어본 기출문제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수열의 규칙성 찾기 문제거든요. 수원에서 나오던 문제가 수원 수투에서 나오던 문제가 갑자기 1학년 모의고사에서 나오던 문제가 갑자기 나와서 1, 2학년 모의고사에서 나올 법한 문제가 나와서 좀 놀라긴 했는데 일단은 이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우리가 예상을 해보는 거지. 공비가 양수면 어떤 일이 발생해질 거냐면 지금 B3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A 3승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잖아요. 양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모든 A2도 A1도 뭐 나머지 모든 AN이 다 0보다 작거든요. 그럼 그 말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의 EN도 다 음수만 넣었기 때문에 이 값이 얼마 되냐면 음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합이 8이래요. 양수네요. 그러니까 모순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공비는 0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 급수가 수렴하기 때문에 이 공비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이제 B3가 마이너스 1, A3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데 그럼 A2는 일단 0보다 클 거고 A1도 매한가지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거기 때문에 왜냐면은 공비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라고 한다면 이 값이 점점 커질 거니까 여기는 B1도 매한가지로 마이너스 1일 거란 말이야. 근데 봐봐 우리가 아까 전에 이 홀수만 더하는 값이 수렴하고 그 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건 이미 마이너스 2잖아요. 마찬가지로 A 다섯 번째 항도 이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 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마찬가지로 B5도 이미 마이너스 1이 돼버려서 이미 끝나버리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는 B5도 얼마가 될 거냐면 A5가 돼야 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자, 여기다가 좀 써볼게요. 시그마 B의 EM-1은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지. 자, 1-R 제곱분의 A5가 되고요. 이 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B의 2에는 1-R 제곱분의 A2 이 값이 얼마가 된다? 8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왜 R 제곱인지는 알겠죠? 왜냐면은 지금 이 값은 B1, B3, 뭐 B5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예. 그 다음에 지금 B1과 B3는 지금 각각 마이너스 1이니까 원래 마이너스 3이어가지고 마이너스 1을 넘겨서 자, 마이너스 1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A5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 값은 A2 곱하기 R의 3승입니다. 약분을 해주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R의 3승이 마이너스 8분의 1이 나오고요. 그래서 R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값을 다시 여기다 대입을 해주시면 A2는 얼마가 나오냐면 6이 나와요. 생각보다 쉽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뭐 다 구했죠. 뭐 A2가 6이니까 A1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공비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값이 얼마냐면 이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식을 써주면 식은 뭐 시그마 A1분의 1 마이너스 절대값이니까 1 마이너스 절대값 마이너스 2분의 1 절대값 마이너스 12 그래서 얼마 되냐? 24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생각보다 이번 6월 모의고사는 이번 풀이를 봐도 알겠지만 5월에 비해서는 선생님이 예상한 대로 쉽게 나왔고요. 훨씬 쉽게 나왔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6월 모의고사 일단은 배치컷은 되게 좀 낮게 나와 있던데 쌤 생각에는 난 도리어 확통이 더 어렵거든. 뭐 아무리 선생님은 이제 계속 확통을 안 가르치면 됐고 계속 미적분만 가르쳐서 그럴 수도 있긴 하고
그렇지만 뭐 기하나 학통에 비해서 생각을 해보면 난이도는 좀 더 미분이 5월에 비해서는 확실히 많이 쉬워졌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요, 예,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 끝!